설레는 시니어 토크쇼 백설기! 네, 안녕하십니까. 100세까지 설레고 기쁘게 어떻게? 건강하게. 자, 그럼 저희 백설기 힘차게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할까요? 좋습니다. 네. 유익한 정보를 전해주실 건강 멘토단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그리고 백설기의 빅 재미를 책임지는 삼총사 여러분들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오늘 영의 건강을 책임지시는 이성희 목사님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신학철 원장님께서는 벌써 두 번째 백설기 출연이십니다. 예, 맞습니다. 더 반갑고 더 좋으시지요? 감사합니다. 근데 확실히 피부과 선생님이시라 그런지 피부 관리를 정말 잘하셔서 아유, 감사합니다. 뵐 때마다 네. 더 어려지시는다는 게 느껴져요. 그러게요. 예. 이러다가 말로 올 것 같아요. 조심해야 될 그렇게 것 봐주셔서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원장님께서도 이제 병원을 하시다 보면은 예. 자주 방문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최장기간 좀 예. 오래 보시는 환자는 한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보고 계세요? 한 30년 넘은 환자들이 꽤 됩니다. 예. 그럼 뭐 한 식구나 다름없겠네요. 예. 그중에서 제가 기억에 남은 환자 한 두 사람 정도 생각한다면 네네네. 네. 어렸을 때 제가 포경수술을 해줬어요. 아, 근데 피부과에서. 그 사람이 자라가지고 네. 자기 아내하고 와서 네. 이 원장님 나한테 수술해줬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네. 더 저 멀리 강원도 동해에서 오시는 분 피부 관리를 위해서 오시는 분들 그분도 30년 가까이 됐습니다. 네. 근데 피부 관리가 마음에 안 들면 그렇게 오시겠어요? 강원도 동해에서 그러니까요. 피부를 가꾸니까 좋아지는데 이런 사람들은 얘기를 나누다 보면 네. 인사법이 틀려요. 들어오면 진짜 밖에서부터 원장님 저 왔어요 하면서 그런 소리를 들으면 기쁘고 반갑기도 합니다. 네. 네. 원장님 잘 지내셨어요? 맞습니다. 이렇게. 예, 네. 흉내를 아까우- 잘 내시네요. 네. 아니, 저도 원장님과 그런 사이를 지내고 싶어서. 원장님 하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옆에는 우리 권혁성 원장님 계신데 네. 예. 원장님, 이 봄이 되니까 사실 뭐 만물이 소생한다 이런 표현도 쓰고 꽃들도 만개한다 이런 표현도 쓰는데 원장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나무가 네. 제가 듣기로는 자작나무는 제가 많이 들어봤는데 네. 주작나무를 좋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주작나무. 주작나무라는 나무가 있습니까? 예, 주작나무라고는 없어서 주작나무의 뜻은 뜻은? 주님께서 만드신 주님께서 만들어가는 주님의 작품. 진짜구나. 자, 그럼 김밀찬 원장님께도 질문이 있는데 원장님을 소개할 때 원장님께서 마담 민철이다 이렇게 진짜? 소개를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마담은 여자들한테 마담이 이제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마담이 세 가지 네. 뜻. 예수님의 마음을 담다. 그다음에 여러분의 마음도 담다. 마음을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담당 주치의가 되겠다. 아. 라는 마음으로 마담 민철. 담당 주치. 담당 주치. 백설기 마음도 담으셨겠네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 이름을? 각자 본인의 정체성을 좀 담아서 예, 예. 진짜로 그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저는 아무래도 이제 워낙 유명하니까 네 글자로. 다산지선. 네. 아, 좋네. 너무 그냥 네. 그냥 다산지선입니다. 네. 그러면은 어떻게? 글쎄요. 소년 인봉으로 하겠습니다. 100세까지 설레고 기쁘겠는데 소년처럼. 안 늙고 싶어서. 소년인봉 좋아요. 네, 네. 그러면은 네. 우리 문영미 권사님을 조금 여러분들께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해주세요. 항상 네. 아가씨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문영미에서 아씨 영미. 아씨 영미. 항상 또 입에서 그 단어를 많이 얘기하셔가지고. 감탄사 겸 네. 또 젊어지시라고. 네. 아씨 영미 아우 좋아 아우 좋아 괜찮아요? 아씨 생각한 게 있거든요, 영민이한테. 네, 너 어떤 거요? 그 주책 영미, 주책 영미? 주님이 책임진다. 이게 더 좋다. 야, 오늘은 아슬아슬했다가 주책 영미. 뜻이 좋네. 와, 주책 영미가 더 좋은데요? 예. 저는
지금 금방 드는 생각이 따따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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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따따다. 따뜻한 사람으로 내 삶을 마감하고 싶은 거야. 지금 옷 컬러도 지금 아주 따뜻한 색깔이에요. 예. 좋습니다. 네. 저 따따성해 좋아요. 따따성해? 네, 따따성해. 네. 저 주책 창준으로 가면 어떨까요? 본인 거 본인이 쓰시는 걸로. 저는 지금 생각난 게 예. 몽땅 창준. 몽땅? 네. 예. 하나님한테 모든 영광을 몽땅 드립니다. 아. 야, 짤이 정말 몽땅이만 쓰는 줄 알았더니 야, 이 심오한 뜻이 있네요. 주님께 모든 몽땅. 사랑도 그렇고 네. 또 뭐 주님을 위해서 또 하는 일도 그렇고 네. 자, 헌금도 그럼 그렇고 모든 거. 주책이 어떻게 옆으로 가나요? 어떻게? 목사님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성골이 참 좋아요. 성골성이. 성골성. 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저기 선생님들도 한번 선생님들 해보시죠. 한번 네. 지어보시죠. 피부과 의사니까 네. 요즘 쌩얼이 유행이잖아요. 네. 쌩얼 학철. 좋네요. 아, 재치 있으시네. 야, 좋습니다. 네, 생활학철. 생활학철. 아유, 딱 좋습니다. 네.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예, 정말로. 로망이죠, 사람. 그럼요, 모두. 피부가 너무 좋아. 진짜 너무 좋으세요. 진짜 좋으세요. 오시면 그럼- 그렇게 만들어 드립니다. 예. 원장님 가겠습니다. 네. 나중에는 원장님이 아니라 뭐 이러고 갈 것 같아요. 너무 친해져가지고. 자, 권혁 선생님은 어떻게 지으시겠어요? 뭐 저는 고민을 안 해봤는데 네. 그래도 주작으로 가야죠. 주작으로. 예, 주작 혁성. 주작 예. 쳤어. 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백설기가 진짜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건강 상식도 얻고 이름도 하나씩 더 짓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오늘 네, 소년 어떠세요? 좋죠. 이 백설기 자리에만 앉으면 네. 이 세월이 거꾸로 가는 것 같고 더 어려지는 것 같고. 맞습니다. 이게 참 너무 기쁩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네. 또 어떤 주제인지 저희가 알아봐야 되겠죠. 좋습니다. 이 주제를 알아보기 위해서 두 언니가 지금 준비하고 계신데요. 이름하여 백설기 극장 들어갑니다. 큐! 언니, 나 어저께 소개팅 했는데 또 차였어. 너 도대체 왜 그러냐? 네가 무슨 얼굴이 남한테 빠지기를 하냐? 몸이 빠지기를 하냐? 네 마음씨가 빠지기를 하냐? 네가 집이 없냐? 네가 뭐가 없냐? 아니 뭐가 부족해서 맨날 갔다가만 왜 도대체 이유가 뭐? 도대체 이유가 뭐야? 글쎄 말이야. 아 근데 언니 어저께 그 남자 말이지 이름까지 얼마나 멋진지 몰라. 성씨가 표씨야. 표인봉. 이름이 너무 예술적 아니야? 그 사람 나도 알아. 응? 얘 옛날에는 그 엄청 소심한 그 간호사였던. 맞아. 그리고, 맞아. 그리고 요새는 목사님 되셨잖아. 뭐요? 난 그 사람이 진짜 마음에 들었어. 키도 얼마나 크고 피부도 참 까무잡잡한 게 너무 섹시하다. 근데 그냥 반이지 날더러 자기가 싫으면 말을 하라고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 확 나가버리는 거야. 아니요. 그럴 사람 아니요. 네가 뭘 실수했어. 아니야 언니. 우리가 만난 그날 엄청 추운 날이었거든. 근데 식당에 너무 건조하니까 나 아토피 있잖아. 그래. 그러니까 막 몸이 간지럽고 막 코가 자꾸만 나오는 거야. 그래요. 근데 처음 본 남자 앞에서 언니 내가 막 코 긋고 그럴 수 없잖아. 그래. 그러니까 내가 전화 받는다고 가서 긋고 오고 막 코 찍 풀어보고 또 화장실 간다고 그러고 또 갔다가 언니 탁 긋고 또 코 한번 풀고 오고 이랬거든. 그러고 시침 떼고 왔는데 글쎄 날더러 마음에 안 들면 말하라고 그러면서 막 너무 서운한 얼굴을 하면서 확 나가버리는 거야. 나 또 간지러워 언니. 나 어떻게 해. 나 진짜 미치겠어 언니. 어떡하면 좋아. 야, 얘를 어떡하면 좋아. 웬만해. 야, 피 나와. 고만 긁어. 오늘의 주제가 바로 네. 면역력 특집 2탄 아토피 되겠습니다. 네. 아토피 하면은 많은 분들께서 어이구 그거 애들만 그거 걸리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네.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나라 약 20%가 이 아토피를 앓고 있다고 그래요. 네. 그리고 암암리에 아토피가 아니지만 피부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는 가족 중에 한두 명은 꼭 앓고 있는 게 이제 피부 질환. 특히 네. 이제 아토피가 참 이 고치기 힘든 병이라고 하죠. 맞아요. 예. 네. 근데 신학철 원장님, 예. 아토피가 정확히 어떤 병이에요? 아토피는 피부 장벽이 무너져 가지고 약간 가렵고 굉장히
피부가 건조한 질환, 그런 네. 만성적인 피부 질환인데요. 초기에는 약간 가려워요. 자꾸 긁다 보면은 피부가 따갑고 쓰라리기도 하고 네. 심하면 진물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아. 그럼 진물이 나오면 옷에 묻잖아요. 네. 그럼 옷에 묻으면서 옆에 있는 세균도 감염이 되고 그럼 빨개지기도 아프기도 합니다. 이것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아졌다 반복을 하면서 피부가 약간 거무스름하게 착색되기도 해요. 이런 걸 보고 병이 좋아졌다 나빴다 오래되었구나 그렇게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요. 예. 맞아요. 예. 그 요즘 같이 이제 뭐 음. 황사 많이 생기죠. 네. 또 꽃가루 날아다니죠. 이런 시즌 되면 네. 사실 이 아토피로 고생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네. 혹시 우리 백설기 패밀리 중에서는 본인이 아토피로 고통받으시거나 혹은 주변에 그런 분들이 혹시 있으실까요? 네. 우리 시절엔 아토피 몰랐어요. 아토피라는 자체가 없었어요. 그랬나요? 그럼요. 아유, 제 피부병 걸렸네. 뭐 이러지 아. 무슨 아토피 이런 거. 그런 말 자체가 그런 건 없었구나. 듣도 보도 못했어. 그러면은 가렵거나 그런 적은 없으셨어요? 엄마가 엄마가. 아주 너무 긁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효자손 그 이거 있잖아. 등글게. 예. 그게 난찰난찰할 정도로 만질만질해요. 얼마나 그걸 긁었으면은 여기 좀 긁어라 여기 좀 긁어라 하다가 이제 그것도 못 견디는 거야. 근데 온 전신을 긁어가지고 시뻘게 가지고 딱쟁이가 안고 막 어머나, 그래서 어머나. 어머머머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 옷에 바르는 로션 그 좀 촉촉한 수분이 촉촉하게. 많은 거를 한 통씩 사다 드리잖아. 네. 하루에 한 통씩 다 써. 그 정도로 심히. 기름기도 하나도 없는데 매일 그렇게 샤워하고 그러니까 그게 가려운 거야. 그 일주일에 몇 번이나 이렇게 교회 가기 전에나 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그걸 매일 하루도 안 빼나. 가려운 거 그거 진짜 힘든 네. 거거든요. 엄청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웠어요. 고통이죠, 진짜. 그럼 네. 전생용 권사님은 어떻게 가족 중이나 나는 본인이? 내 친구 중에서 친한 친구인데 첫애가 그 아토피가 심했어요. 네. 그러면 그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하고 막 명의 찾아다니고 그랬는데 둘째가 났는데 둘째도 그러는 거야. 아이고. 그가 결국은 하다 안 되니까 공기 좋은데 가서 살겠다고 이민을 가더라고. 내가 이민 갔어. 아기가 너무 긁어대가지고 막 이런데 막 그렇지. 이 등떨미 막 이런 데가 막 정말 볼 수가 없어 그 치근한 게. 그래 맞아. 그러니까 또 좋은데. 공기 좋은 데 맞아요. 간다고. 이민 가시는 분들 근데 일리가 있으신 게 어. 한국에서 막 긁어요. 애들 중에 막 딱 졸. 그런데 거짓말같이 괌이나 LA 같은 데를 딱 가면 일주일 안에 애들이 이게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국을 딱 오잖아요. 또 올라. 희한해. 진짜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걸 봤어요. 보셨어요? 아, 진짜 예.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예. 김창준 집사님은 괜찮으셨어요? 저는 그 피부가 좀 안 좋아가지고요. 이게 이제 추울 때 전기장판을 틀고 자잖아요. 그러면 전기장판을 틀다 하면은 이런데 허벅지가 엉덩이고 그냥 전부 다 가려움증이 올라와가지고. 전기장판 있으면. 예, 쓰면은 그 뻘겋게 그냥 올라와고선. 그럼 안 쓰시면 되잖아요. 겨울에 추우니까. 그럼 추우니까. 안 쓸 수도 없고 추우니까. 저 난방비 아끼려고 어. 안 쓰고 난방을 안 틀고 전기장판을 가끔 쓰거든요. 관리비 조금 내려고. 전기장판을 키면 가렵고 키면은 가려운 거야. 끄면 춥고. 또 추면 추고. 야, 이거 진퇴양난이네. 그런데 또 여름이 되면은 여름에 덥잖아요. 네. 또 이 땀띠처럼 온몸에 또 이게 두두두두 나가지고 시뻘게 가지고 또 가려움증도 긁어야 되고. 그렇게 되는데 그때는 선풍기나 뭐 에어컨. 그때 이제 얼음을 얼음. 냉장고에서 꺼내가지고 얼음을 이렇게 또 한번 쫙 이렇게 지져버리죠. 또. 그러면 조금 가려움증이 덜한데 요즘에는 또 가끔 가다 보면 여기 배꼽 있는데 요 둘레 여기. 여기가 가려워요. 그래서 자다 보면 나도 막 긁어. 긁으면 이제 따갑잖아요. 상처가 나니까. 그럼 화장실 가가지고 뜨거운 물을 쫙 하고 뜨거운 물을 지져 여기를. 추로 얼음으로 지지고 뜨거운 물로 지지고 뜨거운 지지시는 물로 분이네. 지지면은 이게 따갑지 않고 이게 너무나 시원한 거야. 그래요? 이러면서 참으면은 뜨거운 게 들어가니까 너무나 시원한 거야. 가려움이 싹 없어져. 그래요 또. 시원한 분이네. 시원하게. 그래서 이거 지지면은 약을 안 발라도 돼요. 네. 일시적입니다. 일시적이에요? 일시적으로 잠깐 좋아지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심해지죠. 그럼 또 그렇죠. 또 심해지면 또 긁어가지고 또 지져가지고 심해지면 또 지지고 또 지지고 또 지지고. 아니 근데 이성희 목사님께도 질문 드리고 싶어요. 원래 이제 강단에 서시거나 이렇게 설교를 하셔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이게 가렵고 그러면 말씀을 하시다가 긁을 수도 없고 그치, 이게 난처하지. 참 남처할 것 같아요. 긁어야죠. 긁으세요? 긁지는 않지만은 이제 그런 네. 경우가 있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심하진 않아요. 심하진 않아서 그런 경험을 못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건조해요, 피부가. 네. 그래서 이게 다리에 보면은 이제 가렵진 않지만은 이제 말하자면 이제 각질 같은 게 막 생기고 아, 각질. 아주 추운 날 왜 내복 입잖아요. 네. 하루 내복 입고 벗어 보면 안쪽에 이제 좀 각질이 떨어진 거, 흰 네, 가루 네, 같은 네. 게 조금 생길 정도로 그렇지 막 가렵고 이러진 않아요. 뭐 저 같은 경우는 목사님도 괜찮습니다. 약간 이 정강이 바깥쪽 약간 뱀살이라 그러는 그 살이세요? 그렇게 심하진 않지만 조금 그래요. 아, 저도 그런데. 그런데 다른 데는 괜찮은데 다리가 그렇더라고요. 다리가 노출이 돼 있으니 아. 그렇고요. 나이가 드시면 피부가 건조해집니다. 네. 피지 분비가 적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나이 드시면 그런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샤워하고 나면 반드시 로션 이렇게 바르든지 아니면 그 알로에 젤 같은 거 이렇게 네. 발라주고 맞아요. 그렇겠네요. 그런 피부가 아토피에 잘 걸리는 피부인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아, 그렇지 아토피의 건조한 거하고 네. 지금 피부 건조해서 건조한 거 틀립니다. 네. 아토피는 타고나는 거고 피부 건조는 나이가 먹으면서 피지 분비가 적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근원적인 틀립니다. 맞아요. 근데 아까도 저희가 얘기를 했지만 막 아토피가 너무 심해서 이민을 갈 정도로 그렇게 아이들 때문에 막 고통받는 또 본인 자체도 너무 힘들어서 예. 안 좋은 생각까지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맞습니다. 있다고 있어요. 얘기 들었는데 네. 혹시 세 분들의 경험상으로 아우 난 이런 환자까지도 만나봤다 그런 분들 있으시다면 한번 얘기해 네, 주실래요? 아토피가 굉장히 복합적인 병이고 여기 정신과 원장님도 계시지만 네. 아토피를 심하게 앓는 분들은 대부분 정서적인 우울증 이런 것까지 다 대부분 많이 와요. 네. 네. 자아상에도 문제가 있고 제가 만난 환자 중에 가장 안타까웠던 좀 최근에 있었던 사건인데 30대 초반에 호리호리하고 아주 미모의 여성이었는데 네. 아토피가 너무 심해서 한여름에도 긴팔 입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손 걷으면 진물이 나오고 있고 그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했는데 네. 이런 환자들의 또 특징은 병원을 안 다녀본 데가 없어요. 피부과에 가서 약도 바르고 그다음에 또 한의원에 와서 한약도 침도 무지무지하게 많이 맞고 그다음에 자연 치료도 해보고 네. 그랬는데 이 환자가 제가 진료했었을 때는 굉장히 우울해서 마음도 안 열고 까칠하고 어머니랑 같이 왔었는데 치료하고 조금 좋아지는 듯 하더니 못 뵀어요. 그런데 최근에 어머님이 다른 일로 와서 안부를 물었더니 울시면서 하는 이야기가 하늘나라 같다고. 그래 이제 생을 마감한 거죠. 의사로서 무능함을 많이 느끼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 환자의 고통을 어떻게 좀 해결해 줄 수는 없었을까. 의사로서의 자괴감이 들기도 하는 때가 그런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신학철 원장님께서는 어떤 분 만나보셨어요? 저는 중학생 남자아이였던 것 같아요. 네. 진료실에 들어오는데 아토피가 너무 심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냥 겉으로 보기에 겉으로 보기에는 몸도 보면 어떻게 이렇게 심할 때까지 병원에 안 오겠었니? 그랬더니 아이가 딱 엄마를 보더라고요, 눈으로.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피부과 약은 독하다. 그러니까 가지 말고 약 먹지 말고 참아라. 그걸 또 엄마가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옛말에 아픈 건 참아도 가려운 건 못 참는다. 그래, 이런 맞아요. 말이 있지 있어. 않느냐. 이 아이가 이렇게 가려우면 생활하기가 어렵다. 학교 성적도 안 오고 집중이 안 된다. 그래 다음에 이 아토피 피부염은 다시 재발을 자주 하니까 다음에는 이번에 내가 치료해주지만 다음에는 초기에 빨리 와서 치료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서 아이를 해주는데 아이는 진료 받으면 긋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다 깨끗하게 치료해 줬더니 네. 아이가 떠나면서 하는 말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네, 네. 14살이니까 사춘기 변성기 되잖아요. 네. 원장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딱 나가는 모습이 어. 그 목소리랑 그 표정이 제 기억이 많이 남아요. 초기에 치료하면 좋은데 자꾸 재발을 잘한다는 거 아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정신적으로까지 이게 얼마나 힘들면 오시겠어요. 만나보셨죠? 네네 이제 말씀 앞에서 하신 것처럼 그 아토피가 이제 우울증과 결합이 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도 되는데 보통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릴 때 그 아토피가 있는 아이들이 그 흔히 말하는 ADHD 같은 동반 질환이 많이 있습니다. 아 네. 그래요. 연구를 해보면 연관된다라는 보고도 많을 정도로 이렇게 피부의 아토피와 정신과적인 질병이 연관이 될 때가 많아서 제가 겹쳐서 오는 분들을 좀 보게 되고 뭐 제가 잘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어린아이죠. 어린아이가 이제 ADHD 있으면서 아토피로 고생을 하면서
이제 아시겠지만 아토피가 어릴 때부터 있는 친구들은 성격 형성에도 이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니까 예. 그렇게 해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자란 경우는 이제 그걸로 인한 2차, 3차 우울증이 오니까 우울증은 아토피를 더 악화시키고 아토피는 우울증을 더 악화시키고 이래서 악순환 가운데 힘들어져서 그냥 고통당하는 분들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이성희 목사님은 이제 목회하신 경험이 많으시니까 같이 이제 신앙 공동체에 보면 건강에 안 좋으신 성도님들 많으시고 그런 분들이 이제 목사님 이렇게 손잡고 안수도 받고 싶어 하고 상담도 받고 싶어 하는데 피부가 안 좋든지 이렇게 아토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을 법한데 그럴 때는 어떻게 위로를 해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만져주는 거라고 생각되어졌어요. 아,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만지기 싫어하는 병, 네. 우리가 이제 저보다 좀 그 연세가 뭐 비슷하고 한 그 권사님이신데 네. 한 분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 피부가 너무 힘들어서 왔는데 이제 그 권사님이 사실은 뭐 저는 남자고 또 아무리 그 목회자이지만 남자인데 저한테 이런 다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보세요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할 말이 없어요. 네. 또 사실은 뭐 권사님 뭐 여자분이 와서 저한테 이렇게 몸을 내밀 때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두말 하지 않고 이제 그냥 이래 저는 손으로 이렇게 만져주면서 기도를 해줬죠. 네, 기도를 해주면서 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성경적인 위로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해주고 위로해 주니까 아주 나갈 때는 기쁘게 나가셨어요. 네. 이제 성경 야고보서에 보면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다음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와요. 네. 장로들은 가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해 줄지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그 고대 사회의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약이에요. 약이죠. 예, 약입니다. 그래서 약도 쓰고 기도도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만 하지 말고 약도 쓰라는 얘기고. 네, 네. 이 성경 보시면 예수님도 그 의사의 신분을 무시하지 않았거든요. 이제 그만큼 이제 우리가 어떤 소위 말하는 의료적인 방법 그리고 어떤 영적인 기도하는 방법 이 두 가지를 함께 제공해 주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져요. 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아토피처럼 완치되지 않는 그런 각자의 상처들 갖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우리는 그래도 아주 좋은 약, 신약과 구약으로 좀 이렇게 치료도 받고 위안도 받고 하는데 내가 가장 힘들 때 나에게 위로가 되는 이 말씀, 나 이걸로 나 치유를 받은 적이 있고 정말 많은 힘을 얻었다. 그런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뭐 어딜 가도 항상 늘 혼자 가잖아요. 네네. 아, 그때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성령님 같이 동행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나는 계시지만 나는 혼자거든요. 그때 항상 그 병원 도착하기 전까지 기도를 해요. 집서부터 병원 도착할 때까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 꽉 잡고 있을게. 영미야, 넌 걱정하지 말고 그냥 다녀와. 이런 그런 응답과 그런 말씀이 저한테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병원에 갈 때 내가 너무 아플 때 지금 수술을 받아야 할 때 그럴 때는 꼭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막 이런 말씀이 저한테 크나큰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그래서 거기서 힘을 얻고 수술도 할 수 있고 네, 맞아요.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순간에 기도를 할 수 있는데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이 순간을 견딜 수가 있을까? 이 불안해서. 전 그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 전성희 권사님은 사시면서 뭐 저희가 그 재정적인 훈련 기간에 그 터널 중간에 있었을 때 네네. 빨간 불이 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게 그 노트 속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갖고 그랬더니 돌이 쑥 들어가. 그래서 어머 이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가 보다. 하나님이 주신 거면 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이게 또 불이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갖고 그때 우리는 정말 죽지 못해 살고 있을 때잖아요. 네. 한 달에 10,000원 갖고 살고 뭐. 그래서 거기 주저앉아갖고 막 울었어요. 소변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저한테 말하고 싶으신 거군요.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니까
내가 널 알지. 나한테 말하고 싶으신 거군요. 그러면서 막 울었어요. 그래서 네. 땡큐 하나님. 근데 나 지금 너무 힘드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살면서 우리가 작은 또 어려움 당하잖아요. 네, 네, 그럴 네. 때마다 하나님은 나한테 사랑이시라고 말하셨지. 오케이 하나님 알았어요. 내가 잘 이겨나갈게요. 막 이래요. 아. 너무 땡큐 하나님이지. 그렇죠. 아, 참 살면서 귀하십니다. 네. 어떤 병 고침의 기적이나 뭐 어떠한 뭔가 이렇게 확 해결해 주는 그런 기적도 뭐 물론 감사하지만 이런 말씀을 주시는 말씀으로 거. 예. 나에게 그냥 네. 내 삶을 변화시키고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꽉 붙들고 계시다는 그 위로의 하나님 네, 그거가 나를 더 더 이상의 살게 선물이 하는, 없죠. 더 네. 이상의 나는 선물이 그 없어요. 영미 누나하고 네. 또 전성현 누님이 두 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굉장히 그 피부에 와닿아가지고 지금 네. 은혜 받으셨어. 네, 은혜를 받은 예, 거잖아요. 은혜 한마디로. 받으셨어요. 그래서 네. 예. 저는 그 케이블 TV를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딱 틀었는데 그 야인 시대 있잖아. 옛날에 그 옛날 야인 시대 거? 유명한 드라마 있잖아요. 네, 네. 그 드라마를 재방송을 하는데 네. 40대 40으로 싸우기로 했는데 네. 그 김두한이를 쫓아다니는 그 일본 여자 나미꼬라고 있었어요. 어. 그 여자가 잔머리를 써가지고 어. 이거를 40대 40이 아니고 40대 5로 싸우게 만들어 놓은 거야. 어. 그런데도 김두한이가 결국은 이겼어요. 싸움을 어. 해가지고 이겼는데 나중에 나미꼬가 와가지고 김두한이한테 하는 말이 어. 당신을 죽이려고 사지에 몰아넣었다. 그러니까 김두한이가 하는 말이 어. 명언이었어요. 아주. 뭐라고요? 당신이 나를 사지에 몰아넣은 것은 나한테 오히려 고마운 일이었다. 왜냐하면 그 일로 인해서 내가 더 단단해졌다. 이거 시편에 보면은 네.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고난이 있을 때 네. 오히려 그걸 고난을 그냥 불행으로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그 고난을 축복의 통로로 생각해서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그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더 열심히 기도를 하게 되고 그러면 그 기도를 한다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한테 축복이 고난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말이 생각나가지고 예. 참,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 드라마도 아닌 일반 드라마 보시고 그것도 아주 오래된 드라마잖아요. 네. 그걸 보시고서도 그 안에서 은혜를 찾으신다. 그것도 남이 꼴을 보시고. 남이 꼴. 야, 남이 꼴을 보시고. 야. 그러니까 은혜를 하나님께서 거기에도 네. 믿음을 주시네. 남 믿고 와라 이거 아니야. 남 믿고 와라. 드라마에서도 남 믿고 와라. 아, 재밌습니다. 본인이 아토피인가 아닌가 궁금한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네.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네, 그렇죠. 자가 진단법 같은 거. 네네. 알면 참 확인할 수 좋겠죠. 있는 방법. 네. 그렇다면 어떤 결론을 얻을 수가 있나요, 저희가? 네. 저희 네 가지 중에 네. 세 가지 이상이면은 아토피로 진단 의심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김정민 집사님. 그게 아토피 의심이 된다 그렇지 확진이라는 얘기 안 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아토피 생각이 되면데 피부병은 다 비슷비슷해요. 네. 또 아까 얘기했지만 가렵고 따갑고 그런 증상이 비슷하니까 혼자 자가 진단하지 마시고 절대. 전문의 진찰을 받는데 제가 환자를 보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 아토피 때문에 치료하러 받으러 왔어요 그런다고요. 네. 제가 보니까 아토피가 아니거든요. 어머머머. 그럼 어떻게 어디서 진단 받으셔? 그럼 인터넷 보고 알았어요. 그 자가진단 잘못된 거죠. 네. 그래서 치료 시기를 놓쳐서 고생하는 분이 있으니까 그래 자가진단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네, 저것도 제가 의심이 된다고 확진이라는 얘기 안 했거든요. 저런 증상이 있으면은 좀 피부과 전문의 진찰을 받아서 정확히 진찰을 받고 치료받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아, 저희가 아까 드렸던 질문 중에 3개 이상에 해당이 되신다면 가까운 병원에 피부과에 가셔서 네. 한번 의사를 만나서 예. 진단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군요. 그렇죠. 예. 네. 저는 가야 되겠네. 네, 가셔야 될 것 같네요. 꼭 가까운 데 가야 됩니까? 먼 데 가면 안 됩니까? 그러면 원장님, 저 김정민 제가 집사님. 샌프란시스코에 되게 유명한 피부과 의사를 하시는데 먼데 한번 가보시겠어요? 그럼 오늘 얘기가 나온 김에 궁금한 점이 엄청 많으신 것 같아요. 네네네네. 아토피에 대한 궁금증 지금부터 질문할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네.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죠? 네. 애기들은 이거 말도 못하는 그래, 애기가 맞아. 막 피가 나도록 그래, 긁고 애기들 이러는 걸 많더라고요. 보면은 어떡해. 정말 이건 눈을 뜨고 볼 수가 맞아,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선생님 도대체 이 아토피가 예.
왜 생기는 겁니까? 그렇죠. 정확한 이 발병 이유가 이게 밝혀졌어요. 이것 때문에 이게 아토피가 생긴 겁니다. 이런 게 밝혀졌습니까? 우리 권사님이 피부과 의사 하셔야 되겠네요. 아, 예. 주댕이는 의사요. 정확한 아직 원인은 밝혀지질 않았어요. 네. 근데 생각되는 원인은 유전적 경향이 있다, 가족력이 있다 그런 거는 좀 밝혀져 있는데 가족력이 있다는 거는 부모 중에 한 사람이라도 아토피 환자가 있으면은 그 자식들이 아토피 체질을 물려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 하나 있고요. 또는 환경적 요인을 따지면 후천적으로 날씨가 차갑고 건조하면은 아토피 증상이 좀 심해질 수 있고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 좀 심해질 수 있다. 이거는 밝혀진 거 있습니다. 멀쩡했는데 아기 놓고 나서 갑자기 아토피가 생겼다 그래요? 예. 그렇게 성인이 또 발병이 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토피 형태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유아형, 소아형, 청소년형, 성인형 이렇게 나누는데 아토피는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게 성인형이 되면 보통 25세, 30세 정도 되면 저절로 좋아지는 건 많아요. 그래요. 아주 드물게 물론 성인이 돼서 30이 넘어서 있는 사람은 있지만 그렇게 심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사람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분명히 아토피를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네. 한동안 좋아졌다가 출산하고 그게 잠깐 생기는 건데 또 성인이 됐으니까 저절로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좀 기다려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러면 이 아토피 치료 때문에 이제 또 정신과도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그럼 정신과 가서도 이게 도움이 어떻게 또 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아토피를 심하게 하는 게 확실히 이 마음의 문제와 많이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토피 때문에 힘들어서 오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심리적인 힘을 좀 길러드리는 쪽으로는 좀 도와드리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토피가 너무 가려운데 우리가 이 심리적인 힘이 없으면 가려움에 완전히 매몰당할 수 있으니까 예, 이왕 가려운 거 가려움도 좀 분산시키고 생각과 마음을 잘 조금 정리를 해서 훨씬 더 잘 통과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이제 것들이 있으면 제가 상담이나 치료를 하는데 말이 난 김에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여러분 생각이 힘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생각의 힘. 여러분 혹시 그런 질병 아세요? 다중인격 장애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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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요즘은 해리성 인격 장애라고 이름을 바꾸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하냐면 다중인격 장애 안에는 기본 평균 인격이 9개가 있답니다. 근데 이게 주인격이 나왔을 때 부인격 8개가 뒤로 물러나 있으니까 서로는 모른대요. 이게 싫어합니다. 자, 그러면 주인격이 나와 있을 때 벌에 물리면 이렇게 부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어떤 이유로 부인격이 나오고 주인격이 들어갔어요. 그럼 부인격이 마음의 전면에 넣으면 이게 없어져 버립니다. 자, 또 하나 주인격이 있을 때 자궁에 암이 생겼어요. 내 인격이 바뀌어서 부인격이 마음의 중앙으로 나오면 그 암도 사라집니다. 그랬다가 다시 스위치되면 다시 생겨요. 어머나. 되게 영화 같은 이야기인데 네. 이게 실화입니다. 여기에 있는 비밀이 있어요. 왜냐하면 네, 인격이 바뀐다라는 거는 생각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거든요. 네, 네. 생각에 따라 몸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단적인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어떤 걸 하느냐에 따라서 뇌 세포 자체가 달라집니다. 네, 네, 네. 흔히 말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뇌 세포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몸 상태가 부정도로 바뀌니까 가려움이 더 심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긍정적 생각을 하라, 그래요. 말씀을 묵상을 하라는 여러 이유 중에 네, 네, 생각 자체가 훨씬 더 좋은 생각을 하게 될 경우는 생각에 힘도 올라가고 뇌세포도 바뀌고 몸도 차분해지고 감정도 차분해지니까 같은 아토피라도 훨씬 더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니까 이제 긍정적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 우리의 생각 시스템을 점검해 보는데 네.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셀프 토크라고 있습니다. 셀프 토크.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습관적으로 하는 생각들이 있어요. 어떤 일이 있으면 내가 이렇지 뭐. 그래, 맞아요. 그런 얘기. 그냥 입에서 툭, 네. 아유, 네가 그렇지 뭐. 네, 예, 예. 네. 그게 그냥 지나가듯 한다고 할지라도 네, 그게 네. 굉장히 힘을 발휘합니다. 왜냐하면 내적 부정 사고 시스템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셀프 토크를 날마다 한번 좀 이렇게 점검해 보세요. 의외로 특별히 내향적인 분들은 자기 비난을 너무 많이 하고요. 물론 외향적인 분들은 남 비난도 많이 하지만 그런 생각의 내용들을 조금 더 조절해 보시면 아토피든 뭐든 훨씬 좀 수월하게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말이네. 우리가 툭툭 내뱉는 게 그렇지. 아이고 네가 그렇지 뭐 이런 것처럼 근데 나한테 하는 얘기잖아요. 그- 네가 그렇지 뭐. 아유. 내가 다 망쳤어. 난 안 돼, 난 안 돼 이런 거. 나한테 셀프 토크를 그렇게 나도 모르게. 근데 그게 큰 영향을 미치고 그러니까 있었던 우리가 거예요. 하루에 생각 몇 가지 하는 줄 아세요?
생각을요? 맞습니다. 5만 가지 생각. 정말 한 5만 가지 한답니다. 그래요. 네. 거기서 나한테 셀프 디스. 잘했다. 잘했다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예. 야, 그렇게 말하는 게 인생을 바꾸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미친년 그러면 네. 약간 비슷하게 갈 확률이 높아져요. 네. 진짜 내가 뱉는 대로 되는 믿는 대로 되는 경향이기 때문에 네. 말에 권세가 있으니까. 예, 맞습니다. 그 권혁선 선생님께도 좀 이렇게 궁금한 게 있는데 아까 예. 갑자기 없다가 있다가 또 없다가 막 맞습니다. 이렇게 변화되는. 네. 네. 아토피는 한방적으로 네. 보면 피부의 질환들은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나무에 이파리의 병들이 생겨 있으면 이파리 자체의 병도 있을 수 있지만 뿌리나 토양의 문제 때문에 이파리의 병이 생기는 것처럼 네. 한방은 이제 내 속에 있는 장기나 이런 쪽의 문제들이 밖으로 드러나요. 그중에 이제 아토피는 피부 쪽으로 한의학적으로 열이 많이 발생해서 오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생활 습관적인 문제로 후천적으로 네. 어릴 때는 없었지만 후천적으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열이 많은 음식이라든지 좀 기름진 음식이라든지 독성 음식, 내 장에 해로운 것 이런 것들 생활 습관 때문에 스트레스 이런 것들 때문에 없다가 성인이 되어서 아토피가 생기는 환자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네. 의사들은 꼭 한다. 자, 실제 의사 선생님들이 우리 몸을 위해서 꼭 하고 있는 습관 또는 건강 꿀팁들을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벗어날 수 있다. 꿀팁을 주신다면 저희가 귀담아 듣겠습니다. 근데 잘못된 지식들이 너무 많아요. 예, 이 시간에 잘못된 지식을 바꾸는 유익한 지식을 바꿔주는 그런 4가지를 준비했으니까요. 네.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게 중요하죠. 네. 좀- 잘못된 상식을 우리가 일단은 바꾸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요것도 OX로 한번 들어보도록 네. 해서 우리가 정말로 얼만큼 잘못 알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봅니다. 시험. 네. 피부과 약은 독하다. 세 분은 세 분이 O를 드셨고 독하다고 생각하시고 목사님만 X를 안 독하다. 드셨습니다. 안 독하다. 피부과 약은 독하다. 피부과에 독하다. 그럼 제가 독한 약을 쓰는 사람이네요? 어. 그건 아니고요. 네. 제가 그런 질문을 참 많이 들어요. 피부과에 독하다. 음. 아까도 얘기했지만 엄마가 피부과에 독하니까 먹지 말고 참아라 했던 것처럼 왜 이런 오해가 나올까? 왜 그랬을까요? 이 피부병 많이 가렵잖아요. 네. 그래서 가렵지 않게 하는 항히스타민제라고 있습니다. 음. 그 약을 뭐 안 가려운데 그 항히스타민제를 먹게 되면은 많이 졸려요. 몸이 나른하고 정신이 집중을 못 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럼 하루 종일 잤다 하는 사람도 있고 네, 네. 또 입에 갈증도 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는 독하다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 약은 끊으면 하루 단위 다 깨도 없어집니다. 독한 게 아니에요. 네. 약에 예민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런 느낌을 받는데 이 세상에 독한 약이 얼마나 많아요. 항히스타민도 훨씬 독한 약이 많거든요. 네. 근데 왜 이렇게 오해를 받을까?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항히스타민이 억울한 누명이다. 누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 싶어요. 근데 요즘은 이게 졸립지 않는 항히스타민이 많이 나와 있었어요. 그래요. 옛날에 그 약을 쓸 때는 고3 학생들한테 운전하는 사람 못 쓰게 했거든요. 안 네, 썼거든요. 네, 네. 졸리우니까. 네. 근데 지금 나오는 약을 졸립지 않고 입에 갈증도 없기 때문에 고3 학생들 운전할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이런 일은 너무 독한 약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병으로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 네. 자, 다음 그렇다면 또 질문 드릴게요. 네. 스테로이드제는 나쁘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네. 전부 O를 드셨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또 X야. 예. 스테로이드 이제는 제가 써보니까 굉장히 좋은 약이에요. 좋은 약이에요. 근데 잘 쓰면은 명약인데 네. 잘못 쓰면은 부작용도 따르고 나쁘거든요. 네. 근데 스테로이드를 잘 써야지 되니까 꼭 전문의의 진찰을 받고 사용해 좋겠고요. 연고는 1등급, 7등급까지 있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쓸 때 어떻게 쓰느냐. 첫째,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네. 농도를 네. 아이한테 쓰는 거, 청소년한테 쓰는 거, 노인들한테 쓰는 거, 어른한테 쓰는 거, 그 나이에 따라 등급을 달리 쓰게 되면 부작용도 거의 없고 굉장히 좋습니다. 또 하나는 부위에 따라서 얼굴에 사용하는 부위, 눈 주위에 사용하는 정도,
목에 몸에 바른 농도, 머리에 두피에 바른 농도 이런 걸 달리하게 되면은 부작용도 좋고 굉장히 좋습니다. 네. 또 하나는 계절에 따른 농도를 쓰는데 네. 계절 차갑고 건조하잖아요. 네. 이럴 때는 기름기가 많은 연고 타입을 씁니다. 근데 여름에 땀나고 그럴 때는 기름기 바르면 답답하거든요. 네네. 이럴 때는 겔 타입이라든가 로션 타입. 네. 또 봄, 가을 이럴 때는 크림 타입을 쓰게 되고 이렇게 이런 걸 잘 조절해 쓰게 되면은 굉장히 결과도 좋고 부작용도 거의 없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다음 그럼 또 질문을 네. 드리도록 세 번째 하겠습니다. 질문. 이건 제가 한번 네. 드려볼까요? 각질은 밀어야 할까요? 놔둬야 할까요? 하나, 둘, 셋. 밀어야 자, 됩니다. 각질 밀어야 된다. 오, 예. 밀어야지 전부 새살이 나옵니다. 전부 오를 드셨는데 선생님. 정답은 X입니다. 각질을 놔둬야 놔둬야 돼요. 돼요. 아토피 특히 아토피 피부염은 각질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네. 그렇게 미관상 보기 싫다고 막 각질을 밀고 때를 미는 사람이 있어요. 각질이라는 게 때이거든요. 각질은 죽은 세포예요. 네. 그러니까 죽은 세포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밀려서 떨어져 나가게끔 돼 있어요. 네, 네. 근데 그 아토피 피부염 이게 미관에서 보기 싫다 자꾸 세게 밀다 보면은 네. 죽은 세포뿐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세포도 떨어져 나가게 돼요. 아이고. 그럼 밀고 난 다음에 따끔따끔하고 쓰라리고 벌게지거든요. 네. 이러면 피부가 달라지고 민감해지고 예민해집니다. 그럼 평소에 내가 쓰던 스킨젤 로션에도 트러블을 일으킬 수가 있고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근데 각질증은 안 밀고 아토피 피부염 특별히 밀지 않고 그대로 놔둬도 저절로 떨어져 나갑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박테리아가 있다거나 뭐 그렇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박테리아 혹시 따로 다른 사람한테 있습니다. 옮길까봐. 옮길까봐. 저랑 같이 그 닥터피쉬 한번 가시죠. 한번 가시죠. 네. 야, 아주 그냥 PC들 포식하겠네. 그러니까. 자, 다음 한번 또 드려볼까요? 네, 다음. 좋습니다. 샤워를 매일 하는 게 피부에 좋을까요? 아닐까요? 자, 좋다고 생각하면 O, 아니다 생각하면 X. 하나, 둘, 셋. 당연히 좋지. 네. 매일 자, 하는 게 전부 좋다. 또 O를 드셨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매일 안 해요. 매일 안 해요. 아토피 피부염 환자는 매일매일 샤워하는 게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토피 피부염 피부 장벽이 무너져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많이 간지럽고 많이 피부가 건조해지는데 피부 보습을 해야 될 아토피 피부 환자가 네. 자꾸 때를 밀고 샤워를 많이 하게 되면은 그게 벗겨져 나가서 오히려 악순환되고 피부가 예민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샤워는 횟수를 줄이고 비누 사용을 안 해주는 게 좋은데 아, 맨물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샤워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의 꿀팁을 하나 드린다면은 예, 예. 네. 한 이틀 정도는 그냥 물로만 샤워하고 그다음은 또 비누 한번 사용하고 이렇게 해서 피부가 최대한 건조하지 않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샤워 후에는 꼭 바디로션 같은 거 발라줘서 피부가 건조하지 않게 해주는 게 좋겠고 네. 그다음에 바디로션은 샤워 후에만 바르는 것이 아니라 보통 일상생활 할 때도 샤워 집에도 놔두고 사무실에 놔두면서 자주 수시로 충분한 양을 발라주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그건 몸에 바르는 거고 얼굴에 같은 경우는 이제 세라마이드라든지 히알루론산 그런 제품을 사용해 주는 게 조금 더 낫습니다. 법적으로 집에 목욕탕을 갖다가 일주일에 딱 2번만 쓸 수 있도록 법적으로 한번 저 법령을 마련해야 될 것 같네요. 피부염이 걸리면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쵸. 그러면 이게 정신질환까지 연결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정신과적인 접근에서는 어떠한 방법을 권해주시나요? 네. 예, 알레르기 반응이 자체가 우리 몸이 뭔가 이렇게 안 맞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제가 이렇게 쭉 보면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이렇게 이제 각자마다 다르게 만드셨는데 네. 하나님은 태초에 저를 향한 꿈을 가지고 저의 기질과 성향을 만드셔서 이 땅에 보내셔서 제 기질을 통해 하나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네. 이 땅은 그대로 자라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왜곡된 삶을 살도록 그게 뭐 전쟁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일 수도 있고 엄마의 잔소리일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 어릴 때 타고난 원형과 지금의 삶이 많이 다른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요? 특별히 생존을 위해서 애를 너무 쓰셨던 분들은 네. 생존을 위해 애를 쓰는데 언제 내가 나답게 크겠습니까? 먹고 살기 바빴을 때는 더 그랬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이제 녹화 전에 이제 우리 두 MC분의 이렇게 기질을 이렇게 슬쩍 한번 봤는데 네. 제가 제일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이게 이제 기질은 성격과 다릅니다. 여러분들 MBTI 하시나요? 네네네. 요즘 MBTI 안 하는 분들 없는데 MBTI는 참 좋은 도구인데 성격을 나타내요. 네. 근데 성격
원형인 기질을 알고 기질과 MBTI 성격이 차이 나는 분들은 죄송한데 가짜 자기의 삶을 살아왔을 확률이 큽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성별도 하나님 주시면 끝까지 안 바뀌고 기질도 끝까지 안 바뀌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질을 연습한다고 바뀌어지지 않아요. 네, 내 기질과 다른 삶을 사는 분들이 질병이 굉장히 많아요. 피부병부터 해서 면역도 떨어지고 다양한 이제 어려움들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우리 표 목사님을 처음 뵀을 때 인사를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럴 때는 이제 본능이 나오거든요. 표 목사님은 본능적으로 내향적인 것 같았어요. 제가 볼 때. 네네. 활동은 외향적으로 제가 하시지만 좀 수줍었나 봐요. 예, 맞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낯가림이 조금 있으실 것 같아? 그런 맞아요. 생각을 네. 했고요. 그러면 확률적으로 타고난 기질은 내향일 것 같아. 네. 성격은 외향화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꼭 나쁜 가짜자기는 아니지만 근데 반면에 김지선 우리 MC님은 처음부터 인사를 편안하게 해주시는 거 네. 보고 네. 외향이실까? 이런 제가 추측을 하는 거죠. 네. 쭉 방송을 하다 보니까 우리 문 권사님은 뭐 확실히 외향 감정 신차다 이런 생각이 떠올라요. 네. 그러니까 자기답게 살아가는 삶이 정말 중요한데 제가 여기서 이제 요것만 좀 말씀드릴게요. 축이 3가지 축이 있습니다. 내향, 외향 축은 아시겠죠? 내양, 외양. 네. 예, 예. 내가 태어난 게 내향이면요, 내향을 훨씬 더 많이 성장시키셔야 돼요. 어. 태어난 게 외향인 사람은 자꾸 내향부터 성장시키시려 하시면 안 되고 외향부터 성장시켜야 내향이 따라옵니다. 자, 그 축 하나는 이해되셨죠? 네. 그다음에 이제 신념이 강한 사람이냐 신체 감각이 강한 사람이냐도 있습니다. 네. 문영미 권사님은 신체 감각이 강할 확률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두 개 다 있지만 어디가 메인인가가 중요해요. 신체 감각이 좀 이제 중요한 분들은 이완하고 쉬고 놀고 먹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삶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신체를 누르고 참고 신념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피부병 정말 잘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나누어서 내가 과연 정서적인 사람인지 타고나기를 사고적인 사람인지에 따라서도 너무 달라요. 그래서 그냥 언뜻 빼면 목사님은 사고적일 것 같아? 그냥 제 짐작입니다. 네. 우리 박사님도 사고적일 것 같아? 제 말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사람은 감정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문 권사님 감정적이고 김창주 집사님은 100% 감정적이고 감정적일 확률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성격과 많이 왜곡되어서 첫눈에 알 수는 없어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차후에 기회가 되면 계속 말씀드리겠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원형과 지금의 내 삶이 큰 방향이 맞는지를 보는 게 큰 의미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차후에 오늘은 맛배기 다음에 한번 기회가 있으면 제가 좀 충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나의 기질대로 네. 지으신 바대로 성장하는 게 어떻게 보면 내 몸에도 신체에도 그렇지 않으면 이런 신체적으로 이게 발현이 되는군요. 네. 가려움증 이런 것들이. 근데 알겠습니다. 세 분이 음. 한의학 원장님, 피부과 원장님, 정신과 원장님. 네. 그러니까 같은 아토피에 접근하는 이 방식도 달라요. 다른데 예. 이 깊이가 심오해서 오늘 너무 재미있습니다. 네. 그죠? 자, 그렇다면 이제 한방 쪽으로 예, 가볼까요? 한방적으로 네. 우리 권혁성 원장님은 또 어떻게 이렇게 접근 방식을 알려주실지 궁금합니다. 네, 어떤 걸 먹어야 좋은지 또 네. 피부에 바르는 게 어떤 게 좋은지 또 설명하고 소개해주는 네.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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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희가 지금 네. 차도 한 잔씩 다 받았고 네. 그리고 또 연고도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게 뭔가요? 예. 한방에서 아토피는 네. 앞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2가지를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첫 번째, 피부에 열이 밀려나는 걸 어떻게 식힐 것인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면역력, 몸의 전기. 그래서 우리 몸에 면역력, 전기가 충만하면 네. 나쁜 기운들을 몰아낼 수 있잖아요. 그건 면역이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면역을 기르는 것, 이 2가지가 있는데 먼저 이 피부에 네. 피부를 식히는 연고, 네. 이게 이제 자웅고라는 건데 자웅고. 이걸 여러분들한테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네. 이 자웅고는 한방에 자초라고 있어요. 네. 빨간색이 묻어나서 단점은 흰옷에 이게 잘 묻거든요. 단점이 있지만 이 빨간색 자초가 우리 피를 맑게 하고 그리고 좀 서늘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게 종기에 좋아요. 그래서 이제 진물이 나거나 종기가 있을 때 옛날부터 사용했던 약재가 자초라는 약인데 자초. 이 자초를 이제 피부에 바르게 되면
보습하는 효과가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이걸 수시로 발라주면 보습도 되면서 가려움을 좀 억제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이건 그냥 손으로 바르셔도 되고요. 네네네. 면봉에 이렇게 찍어서 여러 면봉에 가족들이 찍어서. 사용해야 되니까 네. 피부에 이렇게 면봉으로 쭉 발라 놓으시면 오. 보습과 그다음에 가려움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말 연고. 촉촉하네요. 네, 자운고입니다. 촉촉하네요. 목사님 한번 써보시죠. 이 깍지라도 좋은가요? 네, 각질에도 쓸 수 저는 있습니다. 뭐 네. 다른 분들은 다 여기를 가는데 저는 각지로 해서 여기를 각지합니다. 각지. 아 목사님도 다리에 많으시고 네. 예. 야, 예. 면봉으로 이게 떠가지고 예, 면봉으로 살짝. 아니 저기요, 제발 그러지 마시고. 제발 저기 네. 가려운 아토피 부위에 자운고를 바르고 지금 네. 또 저희가 차 한 잔씩을 네, 받았습니다. 네. 네. 아토피에 좋은 그 약차, 네. 차는 우엉으로 정했습니다. 우엉. 여러분들이 네. 가지고 계시는 게 우엉입니다. 아 우엉차. 예. 아, 너무 어쩐지. 흔하게 접근하고 익숙하지. 네, 김밥에 다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네. 우리가 흔하게 먹는 건데 네. 저는 평소에도 우엉을 아주 즐겨 먹는 것 중에 하나예요. 네. 네, 우엉은 한방에서 우방자라는 그 우엉의 꽃의 씨앗을 약으로 씁니다. 그 우방자는 인후염이나 그다음에 열을 내리는 것 그리고 독을 배출하는데 좋은 약재로 쓰는데 네. 우엉은 그 뿌리로서 네. 음식으로 쓰지만 똑같이 열을 내리고 그다음에 피부를 좋게 하는 그런 성분이 있어요. 그래요. 이 안에 특히 리그닌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네. 이 성분은 장에 들어가서 우리 이제 해독도 시키고 피부를 깨끗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고요. 네. 또 이눌린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당뇨 환자들한테 좋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기가 막힌 친구네요. 우엉이 그래서 이 우엉은 여러 가지로 상복해도 되기 때문에 네. 저는 밥을 해 먹는 거를 좋아해요. 그러시군요. 그래서 우엉을 잘게 썰어서 네. 밥에다 그냥 얹으면 돼요. 네. 그러면 우엉밥 맛있게 드실 수 있고 이렇게 차로 네. 우엉을 뭐 차로 만들어 놓은 거 사셔도 되고 네. 아니면 우엉을 잘게 썰어서 5분, 10분 정도 후라이팬에 누릇누릇하게 이렇게 볶으면 덮어서 그걸 이렇게 우러내서 차로 계속 물 대신에 드신다면 우리 아토피 환자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저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드셔보시죠. 네. 네. 뭐 그렇게 몸에 좋은 아토피에 좋은 우엉. 금방 좀 시원해지는. 시원해. 알기만 하면 안 됩니다. 그쵸? 실천해서 예, 네. 전부 아토피 없는 그런 건강한 피부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으로 우리 이성희 목사님께서 좋은 말씀 한번 해주시겠어요? 사도 바울은 몸이 굉장히 약한 사람이었거든요. 네. 이 바울이 말하기를 육체의 연단을 위하여 연습하라. 그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기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네. 제가 볼 땐 바울이 좀 잘 몰라서 그래요. 약간의 유익이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유익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정신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육체가 건강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저는 늘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건강해야 돼요. 네. 영육이 함께 건강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뭐 아토피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몸을 항상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육체 연습 열심히 연습하고 또 단련하고 해서 건강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다 같이 외치면서 이 시간 맞춰보도록 할까요? 좋습니다. 네. 네. 백사기 설!